그래서 이 센서 덕분에 과도하게 오버클럭된 5090이 일단 살긴 살았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혹하긴 한데 이거 사면 와이프한테 죽겠지? 그래도 허락보다는 용서가 더 쉽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구글에서 에즈락 띄고 파워라고 검색하면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떠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것들. 뉴스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에즈락에서 한국에 파워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사 쓰신 분들, 공식 리뷰 올리신 분들이 다 이런 에즈락의 1분기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한번 잠깐 읊어보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뒷좌석에 앉았고요. 유튜버님들도 많이 오셨고, 에즈락에서 파워를 출시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마카롱을 주셔가지고 저희 딸내미하고 와이프 갖다 주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 발표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에즈락 담당하시는 분 중에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지사가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분야의 총괄분이 따로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이분이 일단 직급상으로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본 관리 직급 중에는 엔지니어링 쪽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 오늘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에즈락 파워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찍었어요. OV 부스트 모드라는 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OV 부스트 모드는 보통 전압을 OV로 이렇게 쏴줄 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서 전압이 약간 낮게 들어가면서 시스템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이슈 자체를 애시당초에 이제 추가 전압을 줘서 해결하는 문제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에즈락 파워가 국내에는 이제 출시가 되지만 일본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미 많이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했다고 하고, 이따 이야기 드릴 거지만 AS 측면에서도 굉장한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는 써봐야 알겠지만 샘플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똑딱이 버튼으로 키고 끄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내 출시되는 모델이 타이치랑 그 다음에 스틸 레전드 두 개가 출시가 되는데, 타이치 모델에만 똑딱이가 달려있고 스틸 레전드 모델에는 디폴트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익숙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케이블에 요새 버닝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색깔도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 꼽힌 거니까 끝까지 잘 밀어 넣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연색 점 4개 있죠. 요 부분이 충분히 접지되지 않으면은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케이블이 꽂혔을 때만 전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NTC 센서라는 거를 여기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105도의 온도가 감지가 되면은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과열되어서 녹아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 같은 거를 예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쿨 모드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흔한 제로팬 기능 같은 거고요. 그래서 아이쿨 모드가 온 상태로 되어 있으면 팬이 정지되니까 이제 소음이 줄어들고 전력 효율 또한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은 팬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로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온 오프 가능하도록 이렇게 똑딱이를 제공을 하고, 이거를 이제 스위처블이라고 하는데, 적용된 모델은 타이치 라인업, 그 다음에 피지 라인업,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스틸 레전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새 ATX 3.1 규격이 이제 순간 피크치가 2배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워낙에 요새 순간 전력을 높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타이치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순간 전력 피크치를 2.35배까지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ATX 3.1보다 훨씬 더 높은 커버레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GPU 커넥팅이 되는 부분은 최대 3배까지도 커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GPU가 워낙에 전력 소비량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성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준 규격을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워를 고를 때는 이 인증제도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인증제도라는 거는 전기세 좀 아끼자는 그런 느낌이고, 전력 효율과 안정성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파워를 평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이런 인증 규격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80 플러스 규격을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80 플러스 규격도 규격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ETA 규격을 받는 파워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ETA 규격으로도 이제 타이치 모델이 티타늄 등급, 그 다음에 이 스틸 레전드랑 1000
1000W를 제외한 나머지 PG 라인업은 플래티넘 등급, 그 다음에 PG 1000W 라인은 골드 등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음 규격인 람다 인증도 받았는데 타이치 1300짜리는 A++ 등급의 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낮은 데시벨의 소음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치 1650W 모델하고 스틸 레전드 850, 750, 650 라인업은 람다 규격 A+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G 라인업하고 스틸 레전드 1200W, 그 다음에 1000W 있겠죠? 그 규격은 A 등급, 그래서 최소 A 등급의 람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국내 출시되는 거는 요 타이치 모델하고 그 다음에 스틸 레전드 요렇게. 이번에 PG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저가형으로 가게 되면 스틸 레전드, 그 다음에 상급 라인업의 타이치 모델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도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팬 베어링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FDB 베어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도 일본산 캐패시터로 일단 챙길 거는 거의 다 챙긴 모양이에요. 게다가 슬리빙 케이블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타이치하고 PG 모델만 해당이 되고 스틸 레전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PG 모델은 아직 안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은 타이치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언 쿨 모스라고 해서 온도가 낮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는 써보거나 실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회로는 풀세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워런티가 10년 워런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워런티인데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우리나라는 그 AS 시에 새 상품 교체로 AS 처리가 된다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만 적용이 된다고 하고 일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새 상품 교체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AS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 발표하시는 이분이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조텍 CS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그 조텍 AS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파워에서도 AS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새 제품 교환을 따내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10년 워런티에 새 제품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80 플러스 등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최상위 등급인 타이치는 티타늄 등급이고 그 다음에 PG하고 스틸 레전드의 일부 모델은 플래티넘 등급, 그 다음에 일부 모델은 골드 등급, 그리고 챌린저와 프로 모델은 골드랑 브론즈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골드를 타겟으로 하는 이 제품들을 그 인증기관에 인증을 보냈을 때 오히려 플래티넘 등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골드 등급을 구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력 효율은 플레 등급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국내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노란색 표기되어 있는 타이치 모델하고 그 다음에 스틸 레전드 모델인데 스틸 레전드가 골드 등급으로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플레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는 골드로 출시를 하는데 인증은 플레 등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뭐 골드 등급이더라도 거의 플랫급에 준하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독 이런 전력 효율 등급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전기세 몇 푼 더 쓰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파워가 안정적이냐 마냐를 측정하는 그런 인증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파워를 잘 몰라서 이런 인증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각 제품별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타이치 시리즈 같은 경우 울트라 컴팩트라고 합니다. 울트라 컴팩트가 무슨 소리냐면 1650W 제품이 같은 용량급의 다른 제품들을 보면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이게 타이치 제품 같은 경우 180mm로 그렇게 구현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람다 등급 A++, 이건 1300에 해당하고 1650은 A+ 등급입니다. NTC 센서 있고 아이쿨 모드 되고 OV 부스트도 가능하고요. ETA 등급이랑 80 플러스 등급 모두 티타늄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틸 레전드 시리즈는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요. 화이트 색상도 있나 봅니다. ETA 등급이 플래티넘, 그 다음에 80 플러스가 골드랑 플래티넘 등급, 그 다음에 람다 A+ A 등급, 그리고 10년 워런티, 여기 써있네요. 블랙 앤 화이트 색상, 요렇게 용량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국내 출시는 850, 1000, 1200 요것만 일단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통사는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을 한다고 하네요. 마이크로닉스에서 이런 외산 파워 유통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에즈락이 일단 AS 조건이 빡세지 않기 때문에 안고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이크로닉스도 파워를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라인업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에즈락 파워 같은 경우 좀 고급화 전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AS 측면에서도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 않으니까 받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결국 AS는 본사 정책에 따라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닉스랑 에즈락의 조합이라면 AS 경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AS는 마이크로닉스 AS 센터로 보내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런티 10년의 새 제품 교환 정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AS는 에즈락의 이미지 그대로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정도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틸
레전드의 전력 효율치 측정치가 나오는데 이제 80 플러스 골드가 90%, 그다음에 플래티넘이 92%인데 실측정시 92.18%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하얀 선이 플레 등급인데 플레보다 좀 더 높은 전력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 AS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의 AS 센터로 보내면 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닉스랑 에즈락의 이런 네임 밸류를 생각하면은 AS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밖에 전시돼 있는 PC들을 이렇게 잠깐 사진 찍어봤고요. 이게 스틸 레전드 파워 같습니다. 여기 하얀색하고 검은색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타이치 파워입니다. 전형적인 타이치의 디자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톱니바퀴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찍어봤고요. 1650W짜리 티타늄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에즈락 제품들 라인업 소개가 있었는데 이거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다른 유튜버님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기까지 딱 들어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거 다 때려박은 느낌이라 저는 딱 보면서 저거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즈락처럼 에이수스에서 출시된 파워들이 있죠. 토르 파워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 토르 파워는 1000W급 파워가 거의 한 3-4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1200W급이 60-70만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에이수스 파워가 판매가 되는 이유는 이런 매니아층이 좀 많이 있어서 판매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에이수스 매니아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토르를 사용하는 이유는 토르 파워의 전력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보려고 이 파워를 쓰는 거고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이게 규격이 맞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파워 설치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수스 케이스엔 핏하게 만들어져 있는 파워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유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에즈락이 에이수스처럼 이런 파워를 고급화 브랜딩 전략으로 가져갈 거면 매니아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에이수스보다는 약간 약한 느낌이라 에즈락 매니아들이 없진 않을 텐데 최근에 AMD 이슈 등 해가지고 갈아타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나마 인텔 쪽에서는 에즈락이 그래도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브랜딩 파워 자체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떴대요. 이렇게 구글에 와디즈라고 검색하면은 와디즈 사이트가 뜨는데 눌러보면 왜 일본어로 뜨지? 여기 언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적용 누르면 제대로 뜨죠. 여기서 에즈락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 나와요. 눌러보면 자 프리오더입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이미 프리오더를 올려놨고요. 3일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 촬영 날짜인 1월 23일 기준으로 3일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대비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런 뭐 자세한 설명들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방금 살펴본 내용들이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가격이죠.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정상가가 적혀 있어요. 정상가가 스틸 레전드 850W 모델입니다. 80 플러스 골드 등급이고요. 아까도 봤다시피 골드지만 플래티넘 등급의 전력 효율이 나온다고 했죠. ATS 3.1 규격이고 정상가 거의 19만원이죠. 19만원인데 혜택가로는 15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배송료 3,000원 추가되고요. 2월 중순에 발송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850GW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 화이트 모델입니다. 근데 화이트 모델이 20만원 정도로 블랙 색상보다 만원이 더 비싸네요. 근데 여기 잔량이 나와 있네요. 100개 중에 지금 5개 나간 것 같아요. 95개 남았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50개 중에 지금 1개 나갔네요. 그 다음에 더 내려보면 1000G라고 이게 1000W 블랙 색상이고 24만원입니다. 근데 와디즈 혜택가는 188,800원. 이건 하나도 안 나갔네. 1000W 화이트는 30개 중에 지금 29개니까 하나 나간 것 같고 이건 25만원에 혜택가가 20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스틸 레전드 1200W 제품 블랙 색상 27만원 정도인데 혜택가가 21만 5천원 정도. 이건 3개 나갔네요. 1200W짜리. 그리고 1200W 화이트 색상은 20개 중에 1개 판매가 되고 정상가 28만원, 혜택가가 23만 7천원. 그 다음에 유일한 타이치 모델인데 타이치 1300W는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사전 예약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1650W 제품입니다. 1650W인데 정상가가 80만원, 그 다음에 혜택가가 67만 1,000원 정도. 1600W 제품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다나와에서 이렇게 조건 찍고 80 플러스 티타늄만 보려고 이렇게 하고 낮은 가격순 정렬해보면 일단 제일 싼 게 60만원이죠. MSI 것도 67만원, 슈플은 재고가 없고 시손이 95만원. 아마 출시가 기준으로는 요 사이에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일단 혜택가가 67만원 정도니까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업 하시는 유튜버님들이 가격을 듣고 조금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매업 하시는 분들의 가격 기준은 대부분
슈플 파워가 많이 나가니까 슈플 파워에 비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출시가 기준이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좀 더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전 예약으로 20% 때렸으니까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다는 거겠죠. 사전 예약인데 손해보고 팔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다운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에즈락 프로덕트 라인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라인업이 있죠. 거기에 이번에 락이라는 라인업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라인업 포지션상 가장 최저가로 알고 있는 이 프로보다 더 아래 단계인 것 같아요. 더 아래 단계지만 방열판 보면 위쪽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M.2 방열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다 챙긴 것 같고요. 와이파이 있는 모델로 다 나왔다고 하고요. 왼쪽 거는 AMD고 오른쪽 건 인텔이죠. 그리고 이런 에즈락의 메인보드에는 메모리 OC 실드라는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 신호 누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간섭을 받으면은 고클럭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이런 신호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즈락은 Z890 OCF라는 보드를 출시를 해서 자기네들이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최근에 메모리 고클럭 오버클럭을 고민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워낙에 스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 메모리 OC 실드가 일단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인텔 에로레이크 시스템에서 1.1V 전압만 가지고도 8000 클럭 이상이 딸깍이 되거든요. 메모리 OC 실드에 영향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파 측정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리 OC 실드 기능들은 일단 Z890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860 라이트닝, B860i 라이트닝 보드에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OG 네트워크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 후면에 들어가는 이런 소자들을 가지고 EMI 내성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간섭 저항 최적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OG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흔하진 않아서. 아무튼 Z890 타이치 PG 노바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870 라인업엔 타이치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얘기를 좀 하고 갈 건데, 20K SPS 모스펫이 들어가 있는데, 에즈락 제품들은 이 모스펫을 사용한 거를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당 단가가 10,000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한 20개 박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만 해도 20만 원인 거야. 뭐 모스펫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모스펫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SPS 모스펫 적용되는 모델들은 Z890 타이치, 그 다음에 팬텀 게이밍, 스틸 레전드, 라이브 믹서, 그 다음에 X870에서는 타이치랑 노바가 있고요. 그리고 20K 캐패시터가 적용된 모델들은 스틸 레전드, 라이브 믹서, 팬텀 게이밍, 타이치 거의 전 모델에 다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즈락의 USB라고 하면은 라이트닝 포트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라이트닝 포트는 별도의 컨트롤러로 직접 연결돼서 레이턴시를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울트라 USB 파워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라이트닝 포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만 쓰는 경우에는 찍어보면 요렇게 찍힌대요. 고르게 찍히긴 하죠. 근데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쓰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레이턴시가 약간씩 튀나 봅니다. 시간 단위가 밀리세컨이긴 하고요. 근데 이 라이트닝 포트를 쓰면은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써도 이렇게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USB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 포트가 따로 있어요. 이 포트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USB 포트들은 일반적으로 PSU에서 메인보드에 연결된 OV 전압을 가지고서 그 OV 전압을 USB로 바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울트라 USB 파워는 OV 전압을 쓰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에 연결된 12V 전압에서 그걸 끌고 와서 OV로 한 번 더 정제를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DC to DC 변압을 12V에서 OV로 한 번 더 변환하면서 좀 더 고르게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변환 작업을 한 번 더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한 오디오 장치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쪽에서 안정감과 사운드 품질 향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장 USB 같은 거 USB 포트 딱 꽂았을 때 전압 쇼크 먹고 뻗어버리는 USB 같은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포트랑 울트라 USB 파워는 이런 보드들에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텀 히트싱크라고 해서 M.2 아래쪽에도 히트싱크를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적용된 메인보드를 요새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나오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열화상으로 찍었을 때 바텀 히트싱크가 없으면은 요런 모양으로 열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텀 히트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요거는 원래 칩셋 온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바텀 히트싱크가 열 전도를 메인보드 전체에 뿌려주면서 메인보드가 전체적으로 히트 스프레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해소에 좀 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이 M.2 내에서만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CPU나 메모리까지 열이 전달이 된다면은 일반적인 사용에선 상관없겠지만 저는 오버클럭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CPU 오버클럭이나 메모리 오버클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PCIe 5.0은 굉장히 높은 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의 스펙을 쓰면은 액티브 쿨링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액티브 쿨링 방열판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알리에서 하나 사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영향력은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조금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요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 여기에 메모리에서 CPU로 전달되는 이런 라인들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그 라인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액티브 쿨링을 쓰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저처럼 액티브 쿨링 히트싱크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에서 싸게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래시백을 하려면 USB에 바이오스를 규격에 맞춰서 저장을 해야 돼요. 정해진 방식이 있고요. 그 USB를 정해진 포트에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해진 포트에 꽂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요렇게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쳐져 있는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라이트닝 포트 말고 뭐 울트라 USB 파워 포트 말고 그냥 요렇게 테두리만 하얀색으로 쳐져 있는 포트, 보통 2.0 포트를 쓰고요. 그래서 이 포트가 바이오스 플래시백 전용 포트고요. 여기에다가 정해진 규격으로 바이오스를 저장해 놓은 USB를 꽂아 놓고 그리고 나서 플래시백 버튼을 누르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누르면 깜빡 하면서 지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합니다.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할 때는 CPU나 메모리도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파워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지 릴리즈나 뭐 M.2 히트싱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익숙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즈락이 타 제조사 대비해서 이런 쪽에서 강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즈락은 이런 이지 릴리즈, 풀리스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타이치랑 노바에만 들어가 있대잖아. 이지 릴리즈가. 이게 뭐 단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이 라인업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플렉서블 인테그리티드 IO 실드라고 하는데 다른 메인보드랑 차별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말로는 이 IO 실드가 케이스에 완전 딱 들어맞게 장착이 안 되어도 나사를 조여가면서 조정해가면서 이게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IO 실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드롭이라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뒤집어도 빠지지 않게 끝에 걸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나사 떨어지는 거 극혐이거든요. 진짜 극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에서 막 혼자서 이렇게 조립하다가 갑자기 나사 하나 뚝 떨어지는데 안 보여.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나사들이 안 빠지더라고요. 요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내용도 이렇게 쓱 살펴봤어요. 뭐 다른 기사들에서 본 내용도 있으실 거고 저도 그냥 쭉 PPT 보면서 읊어드린 거니까 아직 제품을 만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스펙적으로 볼 때는 뭐 파워에서는 흠을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결국에 가격이 조금 애매한 이런 가격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에즈락의 이런 파워 국내 출시를 시도하는 점에서 한번 환영해보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뭐 써보고 별로면 안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AS 측면에서도 10년 워런티에 새 상품 교환,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하루 전이면은 그때도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완본체로 맞추시는 분들은 뭐 맞출 때마다 새로운 파워를 사시겠지만 저같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은 파워 좋은 거 하나 사놓으면 거의 진짜 엄청 오래 쓰거든요. 저도 지금 토르파워 이거 굉장히 오래 썼는데 10년 워런티에 새 상품 교체라는 굉장히 강수를 가지고 왔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 구매하시는 유저분들 보통 불량률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가 다른 부품을 같이 물고 죽진 않을까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일단 안전장치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AS 측면에서도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한다는 소리는 불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불량률이 높으면 AS 쪽에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다는 소리는 불량률 자체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버닝 이슈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 한번 소개를 드릴까?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요런 기사가 12월 31일에 뜬 게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같이 볼 수 있게 한국어로 번역을 좀 돌렸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MSI 5090
벤투스가 과열돼서 꺼졌는데 이게 그냥 과열된 게 아니라 션트 개조가 돼 있대요. 션트 개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전력량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전력을 인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350W의 전력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순행식 쿨러로. 이거 타심 형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전력량이 들어가면은 이제 케이블이 뜨거워지고 부하가 걸려요. 12V 2x6 하나만 장착하게 되면 걔가 600W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1350W 때려 박으면 이게 열이 진짜 장난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타시엠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어로스 마스터 BTF 그래픽 카드가 포트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BTF용 전력 꼽는 부분 말고 그 PCB에 보면 다른 부분에 또 추가 장착이 가능해서 거기다가 2개를 연결해가지고 전력 공급을 하실 계획이라는 것 같은데 이미 그거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아무튼 벤투스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600W짜리 하나에 1350W를 때려 받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GPU 쪽 커넥터가 검게 변하고 녹았다는 거죠. 그리고 케이블이 식을 때까지 파워 서플라이가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근데 에즈락은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NTC 온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온도가 105도에 달하면 이제 케이블 전력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파워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랑 같이 보면은 팬텀 게이밍 파워 쓰셨나봐요. 1300W짜리. 그래서 이 센서 덕분에 과도하게 오버클럭된 5090이 일단 살긴 살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워 서플라이와 그래픽 카드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넥터가 약간 변색이 됐다고. 변색된 정도에서 막은 게 어디예요? 녹지 않았고 불 안 났으면. 물론 여기서는 변색이 되었기 때문에 열차단 인계값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5090 쓰시는 분들은 이런 NTC 센서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탐나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파워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사는 건데 NTC 센서가 있는 파워를 제가 구할 수 있으면은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NTC 센서는 타이치랑 PG 라인업에만 적용이 되니까 스틸 레전드에는 들어가 있진 않고 결국에 이 6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는 소린데 60은 좀 세요. 제가 5090을 쓰고 있긴 한데 사실 AMD 쪽 CPU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지금 1000W로 충분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 네로레크 리플래시가 출시될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5090을 얹으려면 1000W로 조금 후달릴 수 있어요. 그럼 1200W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000W로 충분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구비해 놓던 1200W 파워를 팔았단 말입니다. 이게 애매해 지금 또. 그래서 솔직히 이거 혹하긴 한데 가격이 67만원. 지금 안 사면 80만원 되겠지? 16개 남았다네. 벌써 누가 4개 사갔네. 이거 사면 와이프한테 죽겠지? 그래도 허락보다는 용서가 더 쉽지 않을까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